Everything I touch will break. And every day you give and I take. I'm living the best that I can, but fate never followed my plans. I'm holding you back, so I want you to pack up and grow. 짠!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개인실로 써져 있는 거를 예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침대만 보였었는데 이게 개인실이 아니라 그냥 도미토리를 저 혼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원래 6인실인 곳인데 엄청 넓고요. 원래 호스텔인데 안에 샤워도 할 수 있는 거 바로 있고 화장실도 2개나 있네요. 좋습니다. 하루 근데 이거 제가 한 6만 원인가 정도 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쥐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Everything you've done is great, but your back has been feeling it. 밥 먹는데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가 한국 사람이 설계한 데래요. 여기가 맞나? 하여튼 한국 사람이 설계한 도서관이 스투트가르트에 있다고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이거 같아요. 아마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 너무 힘들어. 마페와 함께 인터뷰 스크립트와 함께 기다리는 중. 면접은 저기 건물에서 볼 것 같아요. Exhausted from all of the weight. Carry this burden myself. Just put me up high on a shelf.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올해 입시를 했던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번 겨울학기에는 6개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 2개의 학교에 그 마페가 붙었어요. 그래서 2 학교에서 실기시험을 보고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둘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 온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고 이번에 붙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학교를 가서도 독일어로 수업을 잘 들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더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붙었으면 더 좋았겠죠. 다 변명입니다. 제가 붙었던 학교, 1차로 붙었던 학교는 브레멘 예술대학 그 통합디자인과랑 슈투트가르트 텍스타일 디자인과를 1차로 붙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번에
아직도 제가 약간 여기에 오면서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끝내지 못해서 사실 제 마페가 조금 방향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 과가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좀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내년 입시나 여름 학기는 몇 개 없어서 뭐 쓰긴 쓸 테지만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내년 입시까지 제가 어떻게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브레멘은 1차가 다른 학교랑 좀 달랐어요. 원래는 마페만 내면 되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거기는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과제를 해오는 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 하나랑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작업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과제를 다섯 개를 골라서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온라인 지원이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표가 합격을 했다고 나서 2차를 보게 됐는데 여기는 신기한 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다 점수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적어가지고 내가 몇 점 맞았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였어요. 거기는. 여기는 2차가 하나가 더 있어서 2차에 또 똑같이 5개 전에 했던 자기가 했던 작품들이랑 그리고 주제에 대한 타개북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그 1차 때 했던 것처럼 실기 시험 보는 것처럼 과제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인터뷰할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타개북은 없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차 시험 기간이 7일,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내내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 하나씩 완전 완벽한 작품이 아니라 타개북이라는 거 보니까 드로잉북 같은 걸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그것을 안 낸 것이 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온라인이어도 어느 정도 얼굴을 보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으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다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거를 다 띄워놓으면은 그 화면만 보이고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얼굴은 상대방한테 보이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네 분이 계셨고 한 분은 마스터 과정 하는 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명 대 저 1명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안 보이고 좀 분위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는 제가 적어놨는데 근데 지금 독일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독일에 와 있었는지 그리고 브레멘에 와본 적이 있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이미 대학 졸업을 했는데 왜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봤고 그리고 제 작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업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이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학에 와서 어떤 재료로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2차 과제 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개북이 왜 없는지 물어보셨고 그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직감을 했죠. 아, 여긴 떨어졌구나 해서 일단 그렇게 브레멘 시험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투트가르트 시험을 봤어요. 슈투트가르트는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 그리고 인터뷰는 직접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봤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마페를 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됐다는 우편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날짜가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실기랑 필기 시험은 직접 가서 보진 않고 집에서 보고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봤어요. 일단 필기 시험이 사실 어떤 게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준비를 거의 못했는데, 사실 준비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뭐 역사 관련된 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 논술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약간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제가 독일어라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좀 철학적인 느낌으로 답변을 원해서 좀 문제를 꽈서 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필기시험 문제로는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말하고 이유를 말하시오. 그리고 디자인 객체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관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총 4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기 디자인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디자인한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거를 대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객체와 예술 작품은 종종 눈에 띄는 모양을 갖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 예술의 하위 범위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디자인 작품을 예술 작품, 예를 들어 그림, 소설 또는 음악 작품과 대조하여 진술을 정당화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그 3단 논법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다음 결론은 유효한가 아닌가? 시는 미국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시는 트럼프를 선호한다. 이렇게 4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준비한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연필로 정물 그리는 거, 자기 집에 있는 5가지 물건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구성을 짠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 보내라고 했고,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추상적인 게 나와서 그냥 막 콜라주나 혼합 기법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독일어를 약간 해석하면은 좀 이상한데, 색상 분위기를 만들어 선택한 감각을 만듭니다. 감각적인 인상을 상상하거나 다음 용어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력, 이국적인, 진정, 소진 등등 약간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잡지, 색종이 및 재료와 크레용, 색상을 이용할 수 있음. 그리고 제목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적 의미가 없어야 하는 깊이 효과가 있는 그 양각 형태의 입체를 만드시오. 접거나 찍거나 자르거나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흰색, 검정색 종이를 사용하거나 흰색이나 검정색 중 하나의 색상으로 제작하십시오. 한 장의 종이에 붙이고 제목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진짜 제가 이제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 진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약간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정확히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린 게 정확히 교수님들이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인터뷰가 있어서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본 것 같고요. 슈투트가르트도 교수님이 5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하하호호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가서 보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해서 그래도 가서 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은 자기소개하고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 독일에 왔는지,
1월에 왔다고 하니까 독일어 그때부터 배웠냐고도 물어보셨고, 독일에서 어디에 사는지, 다른 학교들도 이 텍스타일 디자인 과가 있는 다른 학교들도 아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왜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뭘 배우고 싶은지, 어떤 수업 듣고 싶은지,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유럽 디자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려는 이유, 시험 과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보여드렸더니 한국에서 학부 때 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다 여기서 한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되게 쉼없이 말한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학교 5년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셨고, 그리고 어학 성적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붙은 줄 알았어요. 학교 5년 다녀야 되는 거 아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김치국을 마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마페에 낸 거 말고도 좀 다른 것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줄 알고 엄청 많이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갔는데, 사실 그런 건 아예 하나도 안 보시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책상이. 그냥 딱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한두 개 정도만 보여달라고 하셔서 그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기시험 했던 거 설명하고 보여주고 거기에 놓고 나왔어요. 그래도 뭔가 좀 브레멘 때보다는 분위기도 좋고 면접도 좀 잘 본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붙을 것도 같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수요일에 봤는데 우편이 토요일인가쯤에 온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인가 금요일쯤 온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결과를 내서 그냥 바로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70점 이상이어야 통과였는데 제가 8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조금 아깝네요. 8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2020년도 독일 미대에 지원한 결과 입시가 끝났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독일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합격하는 날이 오겠죠. 앞으로 이제 독일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빨리 어학을 따놓고 여름 학기든 내년 겨울 학기든 지원을 또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내년에도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싶으면은 좀 학교 지원을 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그냥 아예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늦춘기가 왔습니다. 늦은 사춘기. 오늘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